자, 그럼 21번부터 봅시다. 등기 21번. 자, 등기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을 찾아라. 자, 등기 효력은 총 몇 가지가 있다 했죠? 등기 효력. 총 몇 가지가 있어요? 네? 6가지. 여러분들 보세요. 등기를 효력에 따라 나누면, 자, 분류할 때 효력을 기준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온다 했지? 효력 기준으로. 효력을 가지고 등기를 분류해 봤어. 어떻게 나와준다 했지? 자, 물권 변동이 생기는 종국 등기하고 물권 변동이 없는 예비 등기가 있다. 요 예비 등기 중에 뭐가 있다 했죠? 가등기가 있어. 그러면 다음 중 등기 효력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등기일까? 종국 등기일까? 예비 등기일까? 다른 표현이 없으면 그냥 종국 등기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사이에는 이런 선이 있다 했지, 넘을 수 없는 넘사벽 38선. 근데 요새 38선을 자꾸 대통령부터 넘나 그러니까 넘을 수 있어 안 됩니다. 빨간 선 넘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 인정되는 효력이 뭐가 있대? 종국 등기 효력. 첫째, 자, 등기함으로써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물권 변동적 효력. 즉 권리 변동 효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함으로써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 대항적 효력, 임차권과 환매권, 각종 신탁 등기나 임의적 정보 이런 것이 대항적 효력과 연결됐다 했죠. 그 다음 취득 시효 기한을 단축시킨 효력, 뭐라고 이걸? 점유적 효력. 자, 점유적 시효는 20년간, 등기된 자는 10년간. 그럼 왜 등기했으면 기간이 10년씩이나 줄여주느냐? 등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등기에 10년 먹고 들어간다 했죠. 점유적 효력. 그 다음 후등기 저지력 내지는 형식적 확정력, 이걸 껍데기 효과, 돼지 껍데기 같은 거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고 했죠? 추정적 효력. 이 두 가지 제일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있다고 했어요. 가등기는 자, 순위를 뭐 한다고 했지? 보존, 순위 보존하는 효력이 있다. 요 가등기 중에 뭐가 있다고 했어? 또 담보 가등기. 요 담보란 말 쓰면 무슨 기능이 추가된다? 저당권과 같은 기능이 추가돼서 실체법상 효력이 일부 추가됩니다. 어떤 거?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 매각당하면서 우선 면제할 수 있지. 그 다음에 파산했을 때 파산재단에서 별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담보가 담긴 추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추정적 효력은 예비등기에 넘어올 수가 없다. 이 선을 넘어올 수 없는 거예요. 종등기 효력이기 때문에. 자, 그럼 기억 보세요. 등기된 부동산에는 점유 추정력이 배제된다. 자, 추정적 효력은 등기에 인정되기 때문에 이 추정력 뭐라고 나왔어요? 민법 200조, 민법 제 200조가 뭐야? 점유적법 추정 규정. 점유적법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한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민법 200조 추정 규정이에요. 이건 뭘 추정하는 거라고? 점유에 대한 권리 추정하는 거야.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 추정력에 의해서 권리 추정받는 거지, 이 점유에 추정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민법 20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겠죠. 그래서 자, 1번 배제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일반적 등기에는 순위 보존적 효력이 아니고, 자, 순위 보존적 효력은 어디? 가등기. 일반적 등기 뭐야? 순위 확정적 효력. 판례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권리 변동 당사자 간 추정력을 인정한다. 여기서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를 얘기할 때 범위, 자, 범위가 물적 범위를 얘기할 때 세 가지 있죠. 어떤 거? 제일 먼저 권리적법 추정, 두 번째가 절차적법 추정, 세 번째가 원인적법 추정.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인정 다 되고, 인적 범위에서 뭐가 나왔어요? 여기 첫째, 당사자 간에도 미친다. 또 제3자 간에도 미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도 미친다. 그 다음, 그래서 맞는 것이고,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 적법한 보존 행위에 대해서 추정 인정한다. 즉 보존 등기란 원시 취득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하지 이 적법하게 이전받은 걸 추정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한 때 등기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기록한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뭐라 했지?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6조 제2항
효력 발생 시기를 꼭 기억해야 돼.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그 다음 존속기간 만료로 인해서 소멸한 전세권이라도 말소 등기하지 않는 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전세권은 다시 할 수 없다. 이건 뭐라 했죠? 여기서 껍데기 효과, 후등기 저지력 내 형식적 확정력 때문에 무효인 등기라도 말소하지 않는 한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타당한 거 맞는 것은 기억, 디귿, 그 다음에 리을, 비읍 이렇게 해서 1번이 된 겁니다. 그 다음 22번 문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종중을 꼭 생각해. 종중. 틀린 걸 찾으라 했어요. 종중이 부동산을 소유할 때 갑구란에 종중 명칭 이외에 누구 쓴다 했지? 대표자 인적사항도 같이 써주라 했어요. 왜냐하면 법인은 대표자 안 쓰지만 종중 대표자는 일반인이 종중 대표자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써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표자가 명의자가 되는 거 아니야. 종중이 명의자입니다. 2번 종중이 등기 신청할 땐 대표자 증명 정보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 종중이 등기 신청할 때 정보와 기타 규약이 있으면 규약을 제출해야 되지만 정보나 규약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단체성을 입증하려면 반드시 규약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내. 이게 안 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규약을 반드시 제출해야 돼. 의무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3번 틀렸고, 그다음 종중총회 결의선 종중이 의무자인 경우. 여기서 의무자일 때 종중 같은 거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여기선 요때 의무자일 때와 권리자일 때 특히 의무자일 때 필요한 게 뭐야 이게 사원총회 결의서 즉 종원총회 결의서. 의무자일 때는 권리자일 때 안 냅니다. 종원총회 결의서 그리고 인감증명 요 두 가지가 의무자일 때 특히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는 의무자일 때. 권리자일 때 특히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록번호 증명정보. 등록번호 증명정보는 누가 내는 거예요? 종중은? 누가 부여한다고 했지? 종중은? 누구? 그렇죠. 시장. 여기 등록번호 나오면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외국정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더라. 재외국민 누구? 대법원 소재 관할 등기관. 그 다음 여기 비법인사단 재단 비시 시장구수청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법인.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관. 즉 본점 소재지 외국인 외출 이렇게 있었죠. 그렇죠. 체류지를 관할한 지방 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회장 즉 출입국 관리 사무소와 연결됐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등록번호 부여권자 시장군수구청장 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 4번 5번 의무자일 때 인감을 낸다 했고 그때 대표자 걸 내면 됩니다. 23번 문제 보세요. 자 부기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자 등기 형식을 물어볼 때 이렇게 주등기로 하는 경우 부기 등기로 하는 경우 중에 원칙은 주등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자 어떤 경우는 항상 주등기만 있고 어떤 경우는 항상 부기등기만 있고 어떤 경우는 주등기로 할 때도 있고 부기등기로 할 때도 있다 있지.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 부기등기 이걸 많이 물어본다 그래서 부기등기.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처분자는 여기에 속하는 거 여기 둘 다 가는 것 중에 5가지가 있다 했지. 또 우리 기억한 거 어떤 거 대표적으로 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라 했지? 권리 변경. 권리에 대한 변경이나 경정 이게 나오면 이해관계 승낙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승낙서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저당권 소유권 목적이냐 지상전세권 목적에 따라 소유권 목적이면 주등기 지상전세권 목적은 부기등기. 그 다음에 말소회복등기. 말소회복등기는 전부 말소회복이면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이면 부기등기.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 즉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같은 거 처분 이 제한 등기는 소유권을 목적했으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하면 부기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에 대해서 이 가등기는 모든 건 뭐가 결정한다? 본등기가. 본등기가 주등기로 할 거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가야 되고 본등기가 부기등기로 할 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즉 모든 결정은 본등기가 결정해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다. 이렇게 얘기해 줬죠. 그래서 1번은 소유권 이외 그러니까 부기등기. 2번은 전부 말소를 회복할 땐 주등기 일부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땐 부기등기.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했다. 이 권리 변경 이 권리 변경 이해관계 승낙서 첨부하지 못했으니까 뭐로 가야 돼? 주등기. 환매특약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
본등기가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등기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등기도 역시 결정된다. 즉 가등기는 본등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3번에 3번이 틀린 것이었고 24번은 등기사항에 관련된 등기사항 물건과 권리 문제인데 특히 일부 이런 거 조심하라고 했어요. 자, 등기 대상인 건물의 개수는 물적 구주뿐만 아니라 소유자 의사 등도 고려해서 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여기서 항상 일부 문제 나오면 부동산 일부냐 권리 일부냐 이거 주의하라 했지. 부동산 일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부동산 일부는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토지나 건물 일부 이 부동산 일부 항상 출발점이 일부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권리 일부 이 권리 일부를 뭐라고 해서 이걸 지분이다. 지분 개념. 지분은 안 보이지만 부동산 일부를 보이더라. 가시적이야. 눈에 보이니까 뭐가 된다? 사용수익이 돼. 용익물권과 임차권, 부동산 특정 일부가 되지만 지분은 안 보이니까 사용수익 못한다 했지.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같은 소유권이나 저당권 담보권은 특정 일부에 성립될 수 없지만 지분은 이전할 수 있고 담보 설정이 되더라. 자 이전성을 전제로 해서 가등기도 되는 것이고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다 되는 거 이게 다. 그리고 경매 기입 등기나 이런 거 전부 다 이전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개념들은. 그래서 만약 토지 일부를 가압류할 수 있느냐 토지 일부 이전할 수 있다면 가압류가 되는 거예요. 토지 일부 이전할 수가 없으니까 가압류 안 되지. 근데 지분 소유권 일부 지분이야. 소유권 일부 가압류할 수 있냐? 당연히 할 수 있지.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24번에 2번에 건물 일부 이게 뭐야?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이 일부니까 용익권 설정되지만 이런 건 안 된다 했으니까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 안 된다. 경량 철골조 경량 패널 지분 건축물. 자, 지분이 있다고 표시됐네. 건물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공유자 중 1위 지분을 담보로 한 저당권. 여기 지분은 저당권 설정이 된다겠지. 된다. 하천부지 토지 중에 하천부지는 등기 대상이 됩니다. 하천 구구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하천도 등기할 수는 있다. 등기 대상은 된다. 다만 용익권에 대한 용익권 이건 할 수 없다 했지. 어떤 거 용익권이라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에 대해서 설정, 이전, 변경 등기 못합니다. 용익권 못한다. 따라서 5번처럼 자 저당권은 돼요. 지상전세권 안 되는 거. 그래서 저당권 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유권이나 저당권 권리질권 이런 거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였었고 그다음 25번 문제 전자신청 절차. 전자신청이라는 건 뭐라 했지? 사용자 등록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신청을 전자신청이라고 했어요. 자 법인 아닌 사람 재산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고 했어. 누구만 된다? 자연인과 법인만. 자연인. 즉 전자신청은 자연인, 이 자연인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거나 외국인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도 전자신청할 수 있고 법인도 돼. 법인도 요 두 가지 되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람 비법인 이건 전자신청 안 돼요. 그리고 자 전자신청하려면 미리 뭘 해야 된다? 사용자 등록을 해. 미리 사용자 등록. 최초 전자신청자 반드시 사용자 등록을 해라. 사용자 등록은 반드시 등기 직접 출석해서 직접 나가야 돼. 자 사용자 등록 해놓으면 유효기간 몇 년이라고 했어요? 3년간 써먹는다. 3년 기한이 만료되면 효력이 소멸하기 때문에 효력이 소멸하지 않게 하려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만료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요때만 연장 신청하면 되고 연장 신청은 전자 신청 방식으로 해도 돼요. 직접 등기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 등록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왔고 자 직접 본인이 할 땐 본인이 하면 되지만 여기 전자 신청 대리 문제 나오면 요 전자 신청은 대리는 아무나 못한다 했지. 누구만 한다고 했어? 자격자 대리인만. 일반인들은 자기가 받기 못하기 때문에 자격자 대리인에 한해서만 타인을 대리할 수 있어. 자격자 대리인이 전자신청할 때는 요 우임받은 법무사나 변호사 요 사람만 사용자 등록해놓으면 되고 본인까지 사용자 등록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인데 1번 지문처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전자신청할 수 없고 개인인 당사자가 직접 전자신청하자 할 때 공인인증서 정보와 사용자 등록 번호서 사용자 인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전자신청한 등기 사건의 승인은 공동신청할 사건에 대해서 승인 대상자로 지정된 상대방이 승인하면 되는데
대리인에 의해서 신청할 때는 자, 대리인은 대리에 관한 대리 의무정 대리 권한 정보 요것을 입력하면 되고 본인이 인증을 해준다. 본인이 인증한다. 대리에 관한 권한을 대리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건 대리인. 본인은 인증해야 돼. 그래서 그 3번 지문처럼 대리인에 의한 승인 사건에 대해서 누가 승인해 줘야 되느냐? 본인이 승인하는 거지 대리인이 승인하는 거야. 대리인은 우임에 관한 정보만 넣으면 됩니다. 우임에 관한 정보만. 그 다음에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가 없다. 전자신청 대리권 일반인들은 없습니다. 자격자 대리인만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 있다 있고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 3년이며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고 연장기간 다시 3년 늘어나며 횟수 제한은 없다. 계속 반복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횟수 제한 따로 없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정도 전자신청 문제 조금 더 좀 들어간 문제 하나 봤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에서 주로 나왔어요. 더 깊이 있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다음 26번 문제. 등기부 나오면 이제 구분 건물 등기부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일반 등기부는 자주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지문처럼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이나 열람, 이때 1등기 기록은 일동 건물 표제부와 거기 나온 해당, 요 말이 꼭 나오지, 해당 전유분에 대한 등기록을 1등기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일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의 일동 건물 표시에는 소재와 그 건물 대지번, 건물 종류, 구조, 면적을 다 써줘야 됩니다. 일동 전체의 내역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음 3번 지문처럼 일동 건물 표제부에 등기하는 토지에 관한 사항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표. 여기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라 했지.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하느냐 물어보니까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구분 건물, 즉 구분 건물 등기부,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의 어디다가 이 대지권을 등기한다고 해서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하더라. 근데 표제부가 몇 개 있다 했지? 두 가지. 일동 전체와 전유 부분이 표제부가 있다. 일동 전체의 표제는 뭘 쓴다 했죠? 여기서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는 뭘 써줍니까? 일동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그걸 뭐라고 써요? 이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요것을 여기다 써주고 전유분 표제부에는 뭘 쓴다 해서 대지권 표시. 대지권의 표시. 등기 형식은 다 주등기로 한다 했지. 주등기로. 요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면 등기관은 어떻게 한다? 이제 직권의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이란 뜻, 취지. 대지권 뜻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더라. 등기관. 이건 어디 한다 했어? 이건 토지 등기부. 토지 등기 기록의 해당 구에, 즉 갑구 또는 을구에 등기 형식은 주등기로 하는 것 똑같다.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어디 하냐 물어보니까 3번 지문처럼 자, 일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뭘 했다? 일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 다음에 전유분 표제부의 건물 표시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 종류와 구조 면적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 소재 지번은 안 들어가. 소재와 지번은 어디에 들어간다? 일동 건물 표제부에만 들어가지 전유분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을 쓰질 않아요. 소재 지번은 일동 건물 특정이 되면 그 안에서는 따로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한 등기부에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써라. 공용부분을 공용 폐지하면 뭐 한다 했지?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했죠. 꼭 다 알아둬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27번 판결. 자, 제일 많이 나온 단독 신청한 판결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공증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고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단독 신청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어떤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 원칙이다. 이행 판결.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 중 공유를 벌한 판결 하나 더 있었죠. 이때 요 판결과 같이 보는 각종 조서가 포함돼.
여기에 뭐가 포함된다? 재판상 화해해줘서, 청구 일락줘서, 조정줘서, 이런 확정 판결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여기에 공정증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증받은 문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조서, 판결 같이 보는 조서 속에는 공정증서 안 들어간다 얘기. 그 다음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 선고. 가집행은 아직 미확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판결은 이것은 자 의사의 진술,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의사의 진술은 언제 확정이 되느냐? 언제 집행이 되느냐? 이게 확정이 되면 집행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확정되지 않았으면 등기 신청할 수 없어. 이게 뭐냐? 가집행 선고. 가집행 선고가 붙었다면 이거 가는 뭐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임시. 아직 확정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등기 신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따라 등기 신청할 때 각하라는 얘기고,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확인 판결에 의해서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했을 때 등기관 각하한다. 왜? 이행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신청해서 단독 신청할 판결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을 말하는 거예요. 확인 판결이 아닌 이행 판결. 그 다음 4번 승소 판결을 받은 갑이 판결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 패소한 자도 할 수 있느냐? 이행 판결의 경우 등기 신청은 누구라고 해서 신청은 항상 두고 승소한 자만,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거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각자 단독 신청하는데 승소한 자만 단독 신청하기 때문에 누구? 패소한 자는 뭐가 없다? 신청권이 없고 승소한 자를 대위할 수도 없다. 안 된다 했어요. 승소한 권리자 단독 신청할 때는 이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내지 않지만, 이때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이걸 내지 않지만, 이때는 의무자 단독 신청할 등기필 정보를 낸다 했지. 의무자, 의자 잘 보라고 해서 의무자, 의자 요게 등기필 정보를 낸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요 말들을 주의해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지문처럼 패소자는 신청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 등기 절차 이행을 면한 판결에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판결 주문에 등기 원인과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 원인 확정 판결을 쓰고 그 원인 일자는 판결 선고 일자. 이행 판결의 경우 원인 일자를 쓸 때 이행 판결의 경우 판결 주문에 원인 일자 나와 있지 않다면 판결 선고 일자를 써줘라. 확정일자 아니라 선고 일자. 5번이 틀린 거예요. 이행 판결의 경우입니다. 자, 28번 문제 보세요. 등기 신청에 다음 중 공동 신청에 의할 등기를 모두 찾아봐라. 공동 신청. 자, 등기는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단독 신청이 특례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기억번 토지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는 사업 시행자 즉 권리자가 어떻게 한다? 단독 신청했지만 기억처럼 재결이 효력이 상실됐어. 그러면 사업 시행자 앞으로 이전 등기했던 걸 어떻게 한다? 말소를 해야 돼. 자,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 재결이 실효돼서 그걸 말소할 때는 공동 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결 실효에 따라 이전 등기 말소할 때는 공동 신청. 그다음 자, 니은의 가처분권자 승소 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가처분 후에 경유된 제3자 명의 이전 등기 말소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단독 신청.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나오면 자, 전부 다 촉탁 등기지만 이건 뭐예요? 가처분 등기 하더라도 처분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 가처분 다 처분 금지 가처분이야. 등기법상은. 가처분 등기를 하더라도 자,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하더라도 처분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있다 했지. 계속 처분해도 됩니다. 절대 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원고가 소송에서 이기면 어떻게 된다?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는 효력이 상실이기 때문에 이걸 다 말소해야 돼. 누가? 가처분 채권자 단독 신청으로 전부 다 이걸 말소시킨단 말이야. 말소. 이때 그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한다? 등기관이 직권 말소 이렇게 나오죠. 직권 말소로 하겠죠. 이때 가처분 이후의 등기니까 이건 단독 신청 말소. 그 다음 환매 특약 등기는 어떻게 합니까? 공동 신청. 유증 공동 신청. 소유권 포기 공동 신청. 그래서 니은만 단독 신청이고 나머지 다 공동 신청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29번 문제는 등기필 정보. 자, 등기필 정보인데 이 등기필 정보 내용에 대한 좀 틀린 걸 찾으라겠어요. 등기 신청 정보 잘못 내세요. 등기 신청 정보. 전유분 건물 표시에는 건물 번호와 구조, 면적 등을 적는 반면에 소재 지번은 이를 쓸 필요가 없다. 앞에서 한번 또 얘기했죠. 이건 형성 판결의 경우 신청 정보의 원인은 판결생한 형성 처분, 예를 들어 공유물 분할 이런 걸 쓴단 말이야. 그 원일자는 확정일자. 아까 이행 판결의 경우 뭘 쓴다 그랬어? 원일자 기재가 없으면 선고일자를 원일자로 쓴다 했지? 형성 판결의 경우 무슨 일자라고? 확정일자예요. 주의하시고. 등기 원인 법률행위가 시기보 조건부일 때는 그 시기 도래일이나 조건 성취일, 이게 바로 원일자가 됩니다. 권리자 2명 이상 공유인 경우 신청서에 지분을 적어야 되는데 합유일 때는 합유라고만 쓰지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했지. 그래서 합유는 무엇에 대한 등기가 합유입니까?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은 뭐라 했지? 이것은 당사 적격이 없으므로 조합 이름으로는 어떤 등기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조합원 명의로 합유 등기하더라. 근데 뭐 하지 않는다고? 합유 지분을 등기하지 않아. 합유 지분을 등기하지 않는다. 민법상 지분이 있지만 등기하지 않아. 그러면 합유자가 사망하거나 탈퇴하거나 합유 조합원이 추가되거나 조합원이 교체됐거나 이런 변동이 생기면 전부 다 무슨 등기한다고? 합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지분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합유 명인 표시 변경 등기, 표시 변경. 합유 등기 명의자 표시 변경으로 가. 표시 변경. 그래서 자, 이것도 하나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또 한 점 더 나가서 민법상은 합유는 전원 동의, 합유자 전원 동의가 있으면 합유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지분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전원 동의로 지분 처분하면 무슨 등기하느냐? 지분 이전할 수가 없지. 왜? 지분을 등기하지 않으니까. 그럼 전부 다 무슨 등기한다는 거야? 합유 명의자 표시 변경. 전원 동의하에 합유 지분을 처분하더라도 무슨 등기해야 된다? 표시 변경만 하는 거. 표시 변경.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유 지분은 등기되지 않으니까 합유 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어 없어? 합유 지분 가압 돼 안 돼? 안 되는 거. 지분 등기가 안 되는 거 어떻게 가압류겠어? 이게 다 기출된 문제들이야. 합유 지분은 등기되지가 않아. 그럼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표시도 안 되는 거 어떻게 가압류하겠어요? 못 하는 거지. 그럼 각하되는 거예요.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이기 때문에 각하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처럼 등기필 정보는 모든 등기 신청에 적는 것이 아니고 공동신청 그리고 승소한 누가? 의무자가 단독신청. 승소한 의무자라 했지. 이 승소한 의무자 단독신청 나오면 항상 누굴 생각하겠지? 매수인이 누구? 강부자. 가진 것이 돈밖에 없는 아줌마 하나 있었죠? 그걸 승소한 의무자 꼭 생각해야 돼.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낸다. 다음 30번 문제 보세요. 다음 중 등기 아닌 등기 시절 각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각하. 자, 각하할 땐 29조, 특히 29조의 11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이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하천부지에 대해서 용의권 설정할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아까 안 된다고 했지? 그럼 각하되는 거예요. 하천부지 등기 대상은 되지만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등기는 못한다고 했죠. 공유, 지분에 대한 지상권. 지분 보인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했어? 안 보여. 지상권 설정할 수가 없지. 각하. 29조 제2호. 농지 목적 전세권. 농지는 민법 303조에서 전세권이 목적이 되지 못한다고 했죠. 등기 못합니다. 각하. 명백한 허위나 무효인 서류를 첨부 정보를 제공했다. 각하. 전세권 목적으로 한 저당권. 전세권 목적 저당권 당연히 되죠. 지상 전세권 목적 저당권 됩니다. 소유권 목적 저당권도 있지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5번은 가능한 거. 그 다음 30번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걸 찾아라. 직권 말소는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하는 거야. 직권이라는 말. 말소 등기 중에 특히 직권, 절차의 개 중에서 등기관이 직권하는 거. 절차의 개 4가지가 있다 했지. 신청, 직권, 촉탁, 명령.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걸 찾으라 했어요. 말소 등기의 경우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한 제3자의 권리는 직권 말소. 이때 이 제3자는 이해관계이므로 승낙서를 첨부해야만 됩니다.
그럼 환매권 행사로 인한 권리 취득 등기, 즉 환매권 행사했을 때 당해 환매 특약 등기는 어떻게 한다 했지? 직권말소. 직권말소. 의무자 출석 없이 경륜인 거. 당사 출석에는 출석이 안 했, 이건 29조 제4호 위반. 출석하지 않았다. 이건 1호와 2호에 대해서는 위반되면 당연무효 직권말소로 가지만 이 3호 이하에 대해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가 돼버려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따라서 출석하지 않았다. 이거 당연무효 등기 아니기 때문에 직권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그 이해관계의 등기는 직권말소된다고 했고 수용되는 부동산 위에 존재한 가처분 등기와 경매 기입 등기 다 직권말소됩니다. 토지 수용의 경우 원시축하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 제한 등기 다 없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32번 문제 등기필 정보 작성. 요 등기필 정보 문제는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됐다 했지. 중요하지만 언제 등기필 정보를 만든다고 했어요. 등기필 정보는 새로운 권리가 기록될 때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가 기록되면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자 등기필 정보는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만든다 했어요. 즉 부동산 표시나 등기 명인 표시 이런 것은 안 만들어. 표제부의 등기나 주소 변경, 이름 개명 이런 건 등기필 정보 안 만들어요. 권리에 대해서. 그럼 새로운 권리가 기록되려면 무슨 등기냐? 기입 등기에 대해. 그래서 어떤 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종국 등기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가등기 중에서 이전 설정, 가등기 이것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권리에 관한 보존, 이전 설정 등기, 이전 설정, 가등기 할 때 만드는 것이고 부동산 표시나 등기 명인 표시나 원래 안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제는 자 뭐라 해서 권리지만 신청인과 등기 신청한 사람과 등기 명의자가 일치해야 돼. 이게 상호 일치하고 있어야 요 전제에서만 만들기 때문에 권리에 관한 등기 중에서 신청과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이것도 안 만들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했어? 채권자 대위 신청. 채권 대위에서 누가 신청했어? 채권자. 명의자는 채무자. 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 신청인은 의무자. 명의자는 권리자.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 직권 등기 했을 때 신청인 자체가 없고 명의자만 있어. 이런 경우는 안 만든다 했지.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안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 중에서 요거 말고 자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등기가 하나 예외가 있고 경정 등기 하나씩 예외가 있어요. 이때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등기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합유 민법상 조합원이 증가하는 거 있죠. 합유 등기 명의인 합유 명인 표시 변경. 즉 조합원이 추가됐을 때 추가될 때만 만들고 그 다음에 경정 등기 중에 예외가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단독 소유를 공유로 요 단독 소유를 공유로 경정 이 전형적인 게 뭐예요? 이게 일부 말소 의미의 소유권 경정 갑 단독 소유를 뭐 갑을 공유로 했다 이런 경우 일부 말소 의미의 소유권 경정 등기 언제 권리자를 추가할 때 예외적으로. 그래서 자 지금 32번 등기필 정보 작성 이건 이제 등기 마친 단계라고 했지.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등기 예외 여기 등기필 정보 작성 이거 하나 추가시킨 경정 하나 예외가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한 경우에 등기필 정보 자 과등기 경우도 만들어 이전 설정 가등기 그 다음 권리 보존 이전 설정 등기 등기필 정보 작성 가장 기본적인 권리 보존 이전 설정 등기 할 때 권리 말소 등기나 부동산 표시 등기면 표시 변경 이건 원칙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지. 말소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 기입 등기 아니에요. 기입 등기가 아닌 말소한다는 건 없어지는 거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승소한 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신청했을 때 이때는 여기 아까 여기 이거 신청과 명의자 일치하지 않는 채권자 대위 승소한 의무자 이것은 권리일지라도 신청인과 명의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요건 아직 안 나왔어. 중요한데 알았어요? 이 중개 시험에서 아직 안 나왔어. 이 신청 단계에서 의무자의 진정성만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법무사는 여러 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주의해서 알아두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 33번 문제 봅니다. 갑이 자신의 소유인 A 토지와 B 토지를 합필 등기하고자 할 때 다음 중 합필 등기 신청할 수 없는 사유
하필 등기가 나오면 지적에서 뭐라고 해서 이거는 지적에서는 합병 제한 문제, 등기에 오면 하필 제한 문제 이렇게 했지.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원리를 자꾸 이해하고 나면 아 이게 또 그 문제구나. 그럼 아 임창용 이외 이 문제 이걸 딱 연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적에서는 자 뭐가 나와 여기는 합병 토지 합병 이동사유 합병할 수 없는 거 합병 제한. 그러면 합병에서 뭐라고 했어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이 토지 합병이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만약에 토지 합병이니까 합병 후에는 반드시 몇 필지가 된다? 1필지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합병을 할 수 없다. 합병을 할 수 없는 걸 뭐라고? 제한 사유. 합병을 할 수 없는 제한 사유가 나오면 자, 합병 제한 합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필지 요건 안 되거나 6가지 있지? 지, 축, 소 등 이렇게 이 6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권리관계 중에 뭐가 나온다? 되는 권리 안 되는 권리가 있다 했지? 되는 게 뭐라고 했어?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지상권, 승역지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세 가지만 되고 요걸 뺀 요거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요게 등기업은 무슨 사유가 등기업은 뭐가 된다 이거? 등기법 하필 제한. 하필 등기할 수 없는 거 제37조에 하면 똑같이 나와. 하필 제한 등기법 제37조. 근데 등기법에 하면 또 나온 뭐가 있다 했지? 하필 특례가 또 하나 나와. 즉 하필 특례가 나오면 합병 절차를 마치고 하필 등기하기 전에 어떤 변동이 생기면 특례로 가. 특례 등기법 38조 또 넘어가. 이때는 무조건 다 됩니다. 알았어요? 지적에 따른 합병 절차를 마치고 하필 등기하기 전 이 문제 나면 다 들어가고 요 37조까지는 간단해.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하필 등기할 수 없다. 똑같아. 그러면 보세요. 33번은 자 A 토지에는 여기 A 토지가 10번지 A라는 사람이 아니고 여긴 A 토지에는 뭐가 있다? 가처분. 그 다음에 B 토지에는 가압류. 여긴 처분금리 가처분 등기가 있고 여긴 가압류가 있어. 자 이렇게 가처분과 가압류는 뭐야? 임차권도 아니고 창설적 공동저당도 아니고 용익물권 아니까 이거 이외의 등기니까 할 수 없다. 1번이 정답. 2번은 뭐야? 2번은 뭐로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지상권 여기 지상권 되지. 3번은 뭐야? 등기 원인 연월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을 뭐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창설적 공동저당 할 수 있지. 창설적 공동저당. 그 다음에 4번은 임차권과 전세권, 5번은 지역권과 전세권. 여기서 여기 임차권과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다 이거 용익물권에 들어가잖아. 요거 출발점 어디에 이거 요 문제 나오는 계획이 뭐라 그랬어 이게? 예? 여기 어디서 나왔다? 부동산 일부 문제. 부동산 일부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니까 용익권 설정할 수 있다 했지? 여기서 출발한 거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 33번에 임창용 말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필 등기할 수 없는 거 임창용 이외의 등기에서 하필 등기할 수 없다. 일단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 34번 다음 중 소유권 등기만 살면 틀린 걸 찾아라.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실행하고 종전 소유자는 말소 표시 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이전하면 종전 권리를 다 말소하지만 소유권의 경우 이전하더라도 종전 소유자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처럼 등기관이 소유권 일부에 대해 이전 등기. 자, 여기서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를 뭐라고 한다? 지분 이전이라고 그래. 여기서 이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소유권 일부 뭐 할 수 있다?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어. 뭔 안 된다 했지? 부동산의 일부를 이전할 수가 있다 없다? 안 된다 했잖아. 소유권의 일부는 이전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일부는 이전할 수 없다. 꼭 기억해야 돼요. 소유권 일부라는 건 뭐야? 이렇게 토지나 건물에서 A 소유권이 하나 있는데 A가 이걸 B한테 이전했다. 전부를 이전한 거야. 뭐 되지만 일부를 이전한다는 건 뭐야? 소유권 하나인데 반만 가져가. 그럼 자기 반이 남은 거야. 뭐야?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 지분을 이전하거나 B가 C한테 다시 반만 가져가. 얘는 4분의 1.
얘는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 지분 이전하거나 지분 중 다시 일부를 이전하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소유권 일부 이전. 이건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일부는 뭐 할 수 없다? 이전할 수 없다.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등기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할 때 등기원인 이전을 할 경우 등기원의 공유물 불분할 약정이 있으면 약정의 사항도 기록해야 되는데 이를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즉 공유물 불분할 약정은 등기해야만 대항력이 생기는. 등기하지 않으면 당사자가만 효력이 있어요. 그다음 3번 포괄 유증이란 이전 등기는 수증자 단독 신청한다. 항상 유증은 뭐라 했지? 공동 신청. 특정 포괄 묻지 않고 등기 절차 유증은 다 공동 신청. 등기인 부동산을 수용했습니다. 이때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아니라 이전 등기로 돼. 보존 등기는 언제 한다 했지?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하면 이때만 보존 등기하고 등기된 부동산 이전 등기로 하되 원시 취득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걸 다 직권 말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질문처럼 이래서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우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즉 편익 필요지. 이게 바로 요역지 지역권을 말합니다. 이거는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즉 그 부동산 우위, 그 부동산에 좋은 게 붙어 있으면 말소하지 않는다 했지. 부담은 다 없애.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할 때 원시 취득이므로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수용 개실 전후를 묻지 않고 다 직권 말소하지만 이거 수용 개실 전후를 묻지 않고 다 직권 말소하지만 어떻게 한다 했어? 요거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 요역 지역권 토지 수용에서 재결로 존속을 인정해 준 거 요 두 가지는 말소하지 말아라. 요게 바로 요역 지역권이 뭐라고? 그 부동산을 우위하여 존재한 지역권이야. 좋은 게 붙어 있단 말이야. 그다음 35번 문제 보세요. 환매 특약 등기 중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 매매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 후에 신청된 환매 특약 신청 각한다. 왜 그렇다? 환매는 특히 여러분 주의하실 게 환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되 신청 정보는 따로따로 별개.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하고 신탁 등기가 뭐라 했어요? 공통점은 동시 신청한다는 점은 다 공통이야. 근데 환매는 신청 정보와 두 장을 써야 돼. 별개의 신청 정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특약 등기 신청 두 장 내야 돼. 근데 신탁 등기는 일괄 신청. 일괄이라는 것은 뭐야? 한 장으로, 한 건. 일건으로 한다는 거야. 소유권 이전 및 신탁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것 같지만 이건 신청 정보 두 개냐 한 장이냐 이 차이가 있어. 환매와 신탁 등기. 그래서 지금 1번 지문처럼 동시에 되기 때문에 이걸 하고 나서 따로 신청하면 다 각하됩니다. 법률상 동시 신청이 강제돼. 동시하지 않으면 다 각하되는 거예요. 두 가지. 환매 특약 등과 신탁 등기는 동시하지만 각하된다. 제3자를 환매권자나 환매특약 등기 할 수가 없어요. 환매권자는 반드시 누구냐? 매도인이 환매권자야. 보세요. 매매는 이렇게 매매는 매도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넘어가는 이 매매야. 매매. 그럼 매매의 경우는 매도인이 의무자, 매수인이 권리자 돼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환매란 뭐라 그랬어? 다시 되사오는 권리지? 되사오는 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되사오는 다시 거꾸로 사오는 거 이게 환매야. 환매는 매도인이 권리자고 매수인이 의무자야. 이렇게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에서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이 권리자이지 제3자 얘를 환매권자 해달라? 할 수가 없어. 매도인을 환매권자 등기하고 나서 제3자한테 환매권을 이전하는 건 되지만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할 수는 없다는 거 처음부터 주의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 환매 특약 등기는 매수인이 권리 취득 등기 다음에 순위번호로 주등기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부기 등기. 항상 부기 등기로 환매 특약 등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로 인한 환매 행사로 인한 등기는 환매 특약부 매매는 종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했지? 새로운 이전 등기로 합니다. 새로운 이전 등기로. 즉 환매 특약 등기에서 환매권 행사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환매권 등기하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 갑구에 가면 원래
자, 매도인 A 이렇게 돼 있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요 등기를 동시에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이렇게 넘어가면서 동시에 여기에 뭐가 된다? 환매 특약 등기가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환매 특약. 매매 대행과 비용을 써주고 환매권자 누가 간 거? 환매권자 누가 되는 거야? 매도인이 환매권자로 올라가 버려요. 그럼 이 환매권 있다는 게 공시돼 있으니까 요 뒤에 나오는 사람한테 다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매수인 B가 소유자로서 처분했다. 그럼 C는 A가 환매권이 있는 거 알고 산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 밑에 들어가더라도 얘가 소유권 이전 받더라도 환매권자, 환매 기간 내 환매권 행사하면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얘가 환매권자, 환매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누굴 상대로 행사돼? 현재 명의 C를 상대로 환매권 행사하겠다. 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는 대항력이 없는 애야. 알았어 해줄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존 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다시 찾아가는 거야. 어떻게 찾아가? 새로운 이전 등기로. 이렇게 환매권 행사하게 되면 새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환매권자 앞으로 모은다는 거야. 이렇게 환매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다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지 이 기존 등기를 다 말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때 요 당해 환매 특약 등기는 등기와는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에. 언제? 환매권을 행사했을 때만. 그래서 거기 4번 지문에 주의하시. 환매 특약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새롭게 이전 등기로 했지 기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매매 계약일자 환매 특약일자 다르더라 등기는 이거 수령이 아니라 같아야 돼요. 동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 같아야 됩니다. 36번 보세요. 자, 토지 수용을 위한 이전 등기할 때 등기와의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걸 찾아라. 아까 수용의 경우 자 원시 취득이므로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수용 개시일 전후를 묻지 않고 다 말소하는 게 원칙이지만 자 그 부동산을 우야에 존재하는 어떤 거 요역지 지역권과 토지 수용 의원에서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해 준 권리. 요 등기는 말소하지 마세요라고 결정해 줬어. 그거 말소하면 안 돼요. 그건. 36번에 2번만 해서 말소하면 안 되는 거. 나머지 다 말소됩니다. 그 다음 37번 문제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가등기 시험에 자주 나온다 했지. 자 기억을 보세요. 가등기된 권리자 중 일부이자가 가등기 권리자 전원을 위해서 본 등기. 자 이건 특히 오늘 또 한 번 더 하고 가야지. 시험 얼마 남았으니까. 지분만 전원명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되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세 가지 꼭 기억하라 했지. 자 지분만 되느냐 전원명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원명의로. 나 어떤 거 상속 등기도 어떻게 하라 했지? 전원명의로. 그 다음 가등기에 본등기 이건 어떻게 하고 지분만 되고 이게 안 된다. 여기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포괄 유증. 약간 포괄 유증의 경우는 수증자 중 1위는 자기 지분만 이전 등기 할 수도 있고 전원이 전원명의 이게 1인이 전원명의를 위해가 아니라 전원이 전원명의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요거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위에 있는 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특히 요 본등기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와. 그래서 기억처럼 전원을 위한 본등기는 안 됩니다. 그 다음 환매권을 위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가 없다. 환매권은 따로 가등기 안 돼. 이유가 왜 그렇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되기 때문에 환매권만 가등기를 할 수가 없어. 다만 환매 특약 등기가 되고 나면 환매권 이전 가등기는 가능해요. 그러나 환매 특약 등기만의 가등기는 안 돼. 그 다음 가등기 상위권 제3자 양도했을 때 자 이런 가등기도 권리임으로 양도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이전 등기는 뭐로 하느냐? 부기 등기로 하면 된다는 것이 판례가 있고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후 본등기 신청할 때 허가서 토지거래 허가서 이건 제3자 허가동의 승낙서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서는 언제 낸다 했지? 토지거래 허가서는 이것은 언제?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해서 언제? 유상계약을 전제로 한 언제? 이전 설정, 이전 등기하고 설정 등기를 되는데 요 계약 속에는 뭐가 들어갔다고? 예약이 포함됐다. 그래서 언제 허가받는다? 가등기할 때 허가받기 때문에 본등기할 때 허가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을처럼 본등기할 때는 허가받을 필요 없죠. 가등기할 때 허가를 내는 거예요.
여기 기억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토지거래 허가는 집가 급등하는 지역이니까 언제 통제된다? 예약 단계에서부터. 알았어요? 미리 통제하는 거지 다 등기하고 나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38번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다음이 등기 중 등기관이 자 소유권 가등기에게서 본등기했을 때 직권 말소한 등기를 찾아봐라. 자 소유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 물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본등기도 있어요. 근데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하면 요 중간 처분등기 어떻게 한다고 했어? 가등기 했을 때 순위보전 효력이 있고 본등기 하면 물권명 효력이 생긴다고 했지? 그럼 요 중간 처분등기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 한 등기를 중간 처분등기라고 했었는데 요 등기들 요 등기는 소유권 본등기 하면 요것은 본등기에 저촉되기 때문에 등기관이 원칙적으로 뭐 한다? 직권 말소한다. 다만 자 요거 양립이 안 된다. 저촉이 된다. 이것은 어떻게 한다 해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라. 다만 예외 직권 말소 없는 게 뭐라 그랬지? 이게? 당해 전. 당해 가등기를 목적으로 했거나 두 번째 가등기 전. 요 두 가지 나오면 직권 말소하지 말라고 했죠. 여기 당해와 같은 말이 뭐라고 했어요? 당해 가등기를 목적으로 했다. 이 말과 같은 말이 뭐라고? 당해 해당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했다. 가등기 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했다.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했다. 똑같은 말. 전과 같은 말이 뭐라고 했어? 전 대항력이 있다. 이것은 말소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여기 당해 전 이거 제외시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38번에서 1번 가등기 상 이거 상 가등기 상의 권리. 2번 가등기 전 3번 전 4번 대항 5번 아무것도 없네. 그 5번은 직권 말소. 요 권리 직권 말소. 예를 든다면 여러분 이게 이해 안 가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갑소유 부동산 을한테 가등기 줬어. 근데 A라는 사람은 요 소유자의 채권자 요걸 가압류했어. 그럼 여기에 가압류 가등기하거나 요 가압류가 들어왔어. 이건 어떻게 된다? 본등기하면 직권 말소돼. 근데 B라는 사람은 누구의 채권이야? 요 을의 채권이야. 가등기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B가 을의 가등기를 가압류했어. 요 가압류가 있어. 근데 요 B는 뭘 가압류했다고? 요 당의 가등기를 가압류했어. 뭐 같다고? 가등기와 동격이야 같은 거. 이거 말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당해 이런 얘기야. 여기서 당해 가등기 자체를 가압류했다. 가등기 상의 권리를 가압류했다. 해당 가등기를 가압류했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 다 직권 말소. 요 소유자에 대한 거는 중간 처분으로 직권 말소 되지만 요 가등권자의 채권자 가압류한 건 말소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 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기 가등기 앞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즉 여기에 저당권에 기한 가등기 앞서 저당권에 기한 경매 기입등기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 경매는 기준이 가등기 앞섰던 이 저당권에 기한 거니까 이건 말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임차권도 이때 대항력을 갖췄어.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췄으면 여기에 임차권 득이 명의했다는 임차권 득이 하더라도 얘는 대항력을 가등기보다 앞서 있었던 사람이니까 말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봐요. 전 대항력이 있다 이 얘기라고 했지. 당해전 제외. 줄여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당해전 제외. 원칙 직권 말소 당해전 제외. 여러분 딱 결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원리를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38 같은 건 당해전만 아닌 걸 찾으면 돼. 그러니까 5번이 직권 말소. 그다음 39번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걸 찾아봐라. 지분에 대한 지역권. 지분 눈에 안 보여. 지역권 설정할 수 없지? 해봤자 당연 무효 등기입니다. 권리 일부 이게 지분이야. 권리 일부에 대한 상속되느냐? 당연히 지분을 이전할 수 있을 거고 상속이 되는 거죠. 아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요거 상속등기 요거 지금 말한 게 보존등기 지분만 안 되고 상속등기 지분만 안 되고 뭐만 전원명으로만 된다. 요게요. 그래서 상속등기는 지분만 상속이 못하고 전원명을 신청해야 된다겠지. 그다음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저당권. 부동산 일부 눈에 보이니까 용의권 설정되지만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있고 대지권이 뭐야? 이것도 지분이야. 지분은 눈에 안 보이니까 전세권 설정할 수 없지. 소유권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이건 가능하고 그거 말소됩니다. 왜? 소유권 일부를 뭐라고 한다? 지분은 이전할 수 있고 저당권 설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40번 문제 보세요. 집합건물 등기 중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 집합건물. 첫째, 구분건물로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 이 객관적 요건이 뭐예요? 구분건물. 객관적 요건. 구분건물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 즉 구분 건물의 요건이 뭐냐? 그러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돼. 요 객관적 요건은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여기서 구조상 독립성은 벽 등으로 완전히 분리되라는 것이고 이용상 독립성은 독립적인 출입구가 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건물이냐? 아니라는 거야. 뭐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 돼. 소유자, 의사. 소유자가 구분할 의사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요건만 돼 있다 해서 무조건 구분 건물 등기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조심해서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여기는 구분 건물 등기하여야 한다 이 말 틀린 거예요. 소유자 마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2번 등기와는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지? 아까 설명했죠?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의 어디에다가? 해당구에, 해당구. 즉 갑구나 을구에, 이 얘기는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토지등기부 갑구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면 토지등기부 을구에 대지권 뜻을 적어라 이런 얘기. 그다음 3번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즉 바늘만 이전 등기하거나 바늘만 저당권 설정 못한다겠지. 바늘과 실의관계 생각해 보셔야 돼. 일체로 움직인다겠어. 4번처럼 대지권 등기하기 전 동네 전, 즉 서로 묶어놓기 전에 1차 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나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실행된 가등기에 대한 본등 이건 영향 안 받아요. 토지 건물 일체로 묶기 전에, 즉 건물 짓기 전에 토지에 설정됐던 저당권에 대한 경매 이건 들어올 수 있습니다. 5번처럼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토지만을 목적으로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되죠. 왜?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면 소유권을 처분할 수 없을 뿐 지상,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아무런 영향 안 받아요. 분리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처분이란 따로따로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요 구분 건물에서 건물과 이 구분 건물과 1차가 된 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이걸 대지권이라서 대지권. 이건 뭘 취급한다고? 일체로. 일체란 건 뭐야? 분리처분할 수 없다 했지? 즉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분리처분이 안 되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표현했다? 바늘과 실의 관계, 건물을 바늘 같은 존재다. 요거 실 대지권 여기다 묶어놓은 거야. 이렇게 묶어놨어. 같이 움직이게. 따라서 분리처분을 못한다는 거는 건물만 따로 바늘만 따로 이전하거나 안 되고 건물만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안 된다는 것이고 요 토지에 대한 대지권만 따로 이전하거나 저당권 설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저당권 설정 안 되니까 요 토지 여기 좀 지상권 설정했다. 그건 분리처분한 게 아니야. 여기 임차권 설정했다. 분리처분한 게 아니야. 이런 거 이용하는 거 괜찮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구분 건물에 가면 일체의 의미를, 일체성의 의미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지권 등기 문제까지 봤고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막 긴장도 하고 그러겠지만 특히 공시법 같은 경우는 격줄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충분히 뭐 많이 풀어주진 못했지만 동영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시고 오늘 오후에 여기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뭐 시간 되시는 분은 40문제 정도 식사하고 와서 더 풀어보세요. 문제 여기 줄 테니까 한번 더 연습해 보시고 그건 조문 문제들이 많아요. 조문 중심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본다는 의미에서 여기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오후 식사하시고 와서 한 1시간 정도 풀어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제가 나눠준 문제는 일반 문제집에 있는 문제보다 난이도가 좀 더 높은 게 많아요. 허술한 문제들이 없어서 문제 10회분 풀어본 거와 제가 내는 거 1회분 풀어본 거 맞먹어요. 알았습니까? 그만큼 신경을 써서 문제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뭐 허접한 문제든 다 빼버리지 그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 시간만 낭비하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예. 네. 식사하시고 한 1시 반쯤 와서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네. 네.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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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됐냐? 자, 민법 시간에 이런 걸 배웠어. 유효역지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일필지 전부해야 된다. 그건 이해됩니까? 민법 시간에 배운 내용 생각나요? 유효역지는 일필지 전부일 것. 승역지는 전부 들면 상관없다 했지? 그래서 아까 합필 제한, 합병 제한 어디서 출발했다 해서 부동산 일부 문제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이거를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합병 전에는 분명히 A 소유 토지 두 필지가 있었다. 이걸 합병해 보니까 합병 후에는 뭐가 돼? 한 필지가 돼. 자, 지번은 지적에서 뭐라고 했어요? 선순위 지번. 면적은 어떻게 한다? 합산 처리만 하면 되니까 측량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지적했었죠. 그러면 자, 여기에 A 소유 토지에 여기다가 A가 만약 B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줬다. 그럼 이 지역권은 승역지 지역권이야. 알았어요? 지역권을 설정했으면 여기 합병되고 나면 합병리 토지 오른쪽만 지역권이 돼. 자, 지역권은 승역지 지역권은 일부도 돼야 안 돼. 되니까 승역지 지역권 합병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게 요역지 편익을 받는 요역지 지역권이 있다고 보세요. 합병을 하면 이게 요역지가 뭐가 되는 거야? 일필지 일부 돼버리잖아. 그럼 합병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요역지 지역권일 때는 합병할 수 없다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반드시 승역지 지역권만 합병이 되는 것이고 요역지 지역권은 합병에는 부동산 일부로 바뀌어버려. 그럼 요역지는 일부도 된다는 말이 되는데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민법과 안 맞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좋은 질문 해줬어요. 의문 나는 거 반드시 얘기해야 돼. 또 다른 데 문제 풀다가 의문 나는 거 다 얘기해봐요. 뭐든지. 네? 당장 생각 안 나면 밥 먹고 면서 곰곰 생각해서 질문하세요. 이거 문제 시험과 관련된 거, 우리 공부한 내용과 관련된 거. 왜냐하면 이런 걸 자꾸 모르고 그러면 이제 궁금하면 지금까지는 잘 몰라 질문 못하고 시험 임박하니까 이제부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네. 여간 더 이상 질문 없어요? 네? 네. 40번에 5번? 40번? 예,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 토지만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의 임차권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아까 했잖아. 분리처분 금지라는 것은 자,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어떻게 된 거야? 땅을 사서 자, A가 땅을 사서 여기다 아파트를 지었어. 그럼 이 토지 소유권과 토지 소유권과 건물은 뭐가 됐다? 일체 하나의 부동산처럼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을 따로 뭐 할 수 없어. 소유권만 이전할 수 없어. 소유권만 저당 설정할 수 없어. 왜? 바늘과 실의 관계가 있잖아. 건물이 바늘이야. 요거 대지권이 실, 소유권이 실이 된 거야. 그러면 토지 소유권은 분리처분할 수 없지만 분리처분 안 되는 건 이 토지점 여기 좀 이용 좀 하겠다. 자, 여기다 임차권 설정해서 여기다 임차권. 요거 막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이거 분리처분 한 거야 하는 거야? 하는 거지. 자, 건물이 존속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권이 있으면 분리처분이 안 되죠? 건물 철거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일체로 취급하느냐면 건물이 존속하려면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체로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데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됐지. 요 일부 지역, 나머지 지역의 지상, 전세, 임차권 설정하더라도 분리처분 개념과 전혀 상관이 없어. 건물이 존속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유권이 대지권이 나면 소유권만 이전하면 안 돼. 왜? 소유권 이전해버리면 건물 존속할 기반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 지상권이 대지권이라면 타인 토지에 지상권 설정해서 아파트를 줬어요. 그러면 지상권은 건물과 일체로 가야 돼. 왜? 지상권이 없어지면 건물 철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상권을 분리처분하면 안 되지. 근데 뭐는 되죠? 소유권 또 이전할 수 있어. 왜? 토지 소유자는 처분하더라도 이 지상권을 안고 사야 돼. 그러니까 지상권 있으면 건물을 존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체로 움직인다는 말 의미가 그거예요. 예? 39번에 4번? 그래. 좋은 질문 했어, 또. 이제 의문이 서서히 나오나. 자,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수업 시간에 얘기 그렇게 해줘도 두 가지 구별을 하고 얘기해 준 거야. 자, 이거 잘 보세요. 끝내려고 했더니 이제서 의문이 나오네. 자꾸 해보니까. 자, 봐. 건물 지려면 땅이 있어야 짓죠. 땅에 뭐가 있어야 돼?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뭐라고 그래?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뭐라고 그래? 건축법에 가면 대지라고 그래. 지적에서는 그냥 지목은 대야. 그러면 요 건축법상 건물 지을 땅을 대지라고 하는데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건물 짓는 거야. 그러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뭐냐? 땅을 사면 돼. 자, 소유권을 취득하면 돼. 남의 땅에다 건물 못 져요? 지상권을 설정받으면 돼. 토지 사용할 권리가 있지? 최단 존속기간 30년이야. 이렇게 견고한 건축물 소유 목적.
그렇죠? 장기는 영구 무한도 된다고 했잖아. 그럼 남이 토지에 전세권 설정받았어. 전세권자가 용익물권을 가졌는데 토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건물 지을 수 있어. 임차권 사용 권리가 있지. 이런 권리가 있으면 토지 사용권이 있다고 하는 거야. 이런 사용권 있는 사람이 건물 졌어. 여기 사용권 있는 사람 건물 졌어. 이렇게 졌는데 건물 졌으면 이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 원래 따로따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다? 구분 건물이야. 구분 건물이 되려면 권리관계가 복잡해.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취급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일체로.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해. 일체로. 일체란 거 뭐라 했지?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아라. 일체. 그럼 건물과 구분 건물과 일체가 돼서 분리 처분할 수 없는 요 대지 사용권을 뭐라고 그래? 이걸 대지권이라고 한단 말이야. 대지권. 요 대지권을 어떻게 공시했다고 해서 토지에 대한 권리인데 건물 등기부에 공시했단 말이야. 어디다가?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다가. 일동 건물 표제부에 뭘 썼다 했지? 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전유음 표제에 뭘 쓴다 했지?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자, 전세권은 토지의 전세권은 대지권이 됐어 안 됐어? 다시 한번. 토지 전세권자 건물 아파트를 줬어. 그럼 전세권이 뭐가 됐어? 대지권이 됐지. 토지 전세권이 뭐가 됐다고? 대지권이 됐어.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요 대지권이란 뭐야? 대지권은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서 요 일체화 된 이 권리를 대지권이 나오는데, 그럼 만약 요 아파트 101호가 있다고 보세요. 101호가 이 토지가 만약에 1만 제곱미터야. 이 토지 전체 여기 면적이 이거 혼자 가지고 있어? 지분만 가지고 있어? 에? 101호 혼자 다 가진 거야 이거? 여기 만약에 한 층에 10개씩 30층짜리 아파트가 300명 소유자야. 그럼 이 대지권은 300분의 1로 줄어야 되지. 그러면 여기 건물과 일체가 돼서 분리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했는데, 소유권이 대지권이 될 수도 있고 지상권이 대지권일 수도 있고 전세권이 대지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이 대지권이 될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토지 전세권자가 아파트를 지으면 뭐가 대지권이 됐다? 전세권이 대지권이 됐어. 알았어요? 토지 전세권이 대지권이 됐어. 아파트를 사서 건물 졌어. 그럼 뭐야? 소유권이 대지권이 됐어. 이해돼요? 그러면 이 대지권은 어떤 개념이라고? 지분이야.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분. 그러면 만약 101호는 소유권이 대지권은 소유권은 지분밖에 없어. 전세권이 대지권은 전세권은 지분밖에 없어. 알았어요? 그러면 요 대지권은 어떤 개념이라고? 지분이야. 지분. 지분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안 보이니까 지분 대지권 위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안 된단 말이에요. 요게 다른 말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앞에 정확히 토지 전세권은 뭐가 됐다? 대지권이 될 수 있지만 대지권은 지분이므로 지분의 전세권 설정은 못한다. 이 얘기예요. 요걸 구별할 수 있으면 좀 이해가 된 겁니다. 아셨어요? 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했어. 지금 생각하니까 막 생각이 나네. 이제 또 다른 것도 해도 돼. 자, 가서 식사하시고 오후에 오셔서 내가 문제 줄 테니까 풀 사람 달라고 오세요. 아시죠? 여기서 풀어보세요.